안녕하세요. 빠숑이 만난 사람들, 정말 이번 주도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합니다.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고요. 저는 이제 이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와 있었고, 지금 활동하시는 모습을 진짜 제가 수년 동안 지켜봐왔는데, 정말 한결같으세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은 곳에서 한결같이 꾸준히 강의하시고 활동하시고, 그리고 늘 겸손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계의 큰 어른이십니다. 탱크옥션의 이현민 대표님,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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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좀 잘 진행해서 저 빠숑님 이름에 누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누구 돼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탱크옥션과 대표님이 좀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좀 어렵게 모셨고요. 지금 뭐 탱크옥션이 어떤 회사인가요? 탱크옥션은 우리 이제 회사는 이제 경매 정보 제공하는 회사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굿옥션도 있고 지지옥션도 있듯이 그렇죠. 탱크옥션은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향하는 바는 경매 물건하고 공매 물건만 지금 오픈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계속 연구하고 네. 개발해가지고 네. 뭐 신탁 공매 물건, 매매 물건도 한꺼번에 같이 탑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지옥션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네, 맞죠. 조금 올드한 분위기가 나고 네, 지지옥션을 보다가 굿옥션을 보면 좀 산뜻했었는데 네, 그게 벌써 10여 년 됐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탱크옥션 딱 나왔는데 음. 너무 예쁜 거예요, 화면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UI가. 그래서 예. 전 계속 탱크옥션만 보고 있는데 예. 아무튼 거기서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아지는 것들도 예.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예. 막 홍보해 주셔야 돼요. 홍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제가 쓰는 것들 많이 제가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마 홍보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매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경매를 모르셨던 분들도 한번 이제 이 경매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과거에 낙찰됐던 것들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공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 공부가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네. 등기 부등본도 볼 수 있고, 예. 뭐 거래 내역도 볼 수 있고, 낙찰가 가격도 볼 수 있고, 자동적으로 입지 분석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감정 평가서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죠. 입지 분석이 다 돼 있어요. 네. 그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경매나 공매를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좀 멀리하신 경향이 있는데 경공매를 직접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 공부하는데 전 경공매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매란 단어로 지칭되어 있지만 경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찌 됐건 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뭐 임대차 계약도 가장 기본적으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공부인데 근데 그런 걸 안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아주 기초적인 부동산 공부는 일반 국민들이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초도에 이제 저는 경매 일을 한 지가 좀 오래됐지요. 그러니까 제가 31살 때부터 시작했었고 지금 나이가 이제 51이니까 뭐 횟수로 근데 초창기 때 이제 경매할 때는 말 그대로 정말로 부업이었었어요. 부업이었었고 그때는 제 본업이 따로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꺼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수많은 현장 낙찰받고 명도 작업 진행하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예들을 참 많이 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참 안타깝지만 당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법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법원이 뭐가 있냐면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판사님 앞에 가서 뭐 사정을 한다 할지라도 판사님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누가 모르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공부 아주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아까 빠숑님 말씀 주셨듯이 이제 경매 공부하다 보면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녹아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의 대중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원장님께서는 이제 경매 공매에 또 대중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이제 부동산하면 계속 투기꾼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많죠.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은 아직도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특히 또 이번 정부에서 조금 이제 또 다주택자들을 또 그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좀 투명하게 하고 잘 하면은 이제 그런 좀 인식들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럼요. 제가 또 나름 한 1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부동산 전문가 위상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죠. 해주셨고 원장님과 또 같이 또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원장님 강의를 몇 번 들어봤는데
되게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솔직히. 아, 예. 전공매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네. 공법을 처음 접했어요. 네. 10여 년 전에. 네. 근데 그걸 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세상이 좀 달리 보이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세계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것들은 아파트밖에 안 봤는데 네. 아파트 뒷단에 있던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음. 공법까지 가는 것들이에요. 네. 국토 이용에 관한 본들 그런 걸 보면서 음. 그리고 거기를 공부하게 되니까 아 이게 부동산 움직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네, 네. 그거를 요새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 이유 저도 이제 공부를 했었죠. 이제 공부하게 된 이유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 네. 아까 초도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었냐면 뭐 이제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이제 경매를 시작했었고 그때는 네. 경매하기가 참 쉬웠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돈 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보다. 왜냐하면 그렇죠.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됐었기 때문에 찍으면 팔리고 먼저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침체기가 있었고 제 부동산도 많이 묶이게 되고 그러면서 왜 이 부동산 거래가 여기는 잘 되는데 여기는 안 될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 시작했던 것이 방금 말씀 주신 부동산 공법 공부하면서 계획들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나서 투자 포인트를 찝다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파고 들어가서 공부했고 실질적으로 국토종합계획 강의를 시작한 것은 지금 제가 했던 건 아니고 2011년도부터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네. 그때부터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경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가 왜 이런 걸 공부해야지 이렇게 좀 필요성을 못 느끼신 것 네네.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 처음 접하시는 법일 텐데 네. 보통 2차 과목이 이제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기법, 이제 공법이 있을 텐데 네.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만점, 세법은 한 이제 80점 정도, 그다음에 공법은 40점만 넘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그렇게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좀 공법이라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것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주셔서 가지고 오늘도 이제 무슨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이 정도는 알고 부동산 공부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좀 이 공법 중에서도 지금 기초가 되는 국토종합개발을 좀 쉽게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스러운데 이 공인중개사 관련 과목들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참 좋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음. 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거기서 다 배워요. 등기법도 배우고 세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언급된 공부들은 꼭 한 번씩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내가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싶으면 공부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돈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으면 아마 공부하는 게 좀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그럼 재밌게 한번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종합개발계획. 예, 일단 예. 이름은 거창하고 멋있는데 음. 이걸 좀 간단히 저희가 이해하려면 뭘까요? 이게 국토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 국토종합계획은 이제 강학상으로 설명드릴 때는 국가의 최상위 계획이고요. 네.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걸 우리가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고 네네. 초창기 때 70년대에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네. 이제 과거에 경매하면서 경매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 네. 간단한 이유인데 뭐냐면 싸게 매입할 수 있었거든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어찌됐건 부동산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1단계로 싸게 매입을 해야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싸게 매입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경매나 공매를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근데 이제 물건을 진행하면서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것이 내가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뭐 특수 물건 낙찰 받아가지고 해결할 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그 기간에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또 올라간다면 이건 따따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정말 좋은 게 아닌가 그러면은 가치 상승지가 어디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도대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쪽은 왜 가치가 올라가고 이쪽은 왜 거래가 많이 되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그 궁극이 뭐냐면은 인구예요, 인구. 인구. 예, 예. 그래서 이제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인위적인 인구의 이동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이제 최상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이 이제 국토종합계획이고 네. 이 국토종합계획을 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 주셨는데 결국 인구의 이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예, 예. 인구 이동을 예측한다. 예, 예, 예. 멋있네요. 그럼 인구 이동을 예측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부동산 가치 상승에 지대한 역할을 미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수요죠, 분들이 수요, 알고 이게 계시고.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고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수도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도권이 땅값이 비싼 이유가 우리나라 인구의 2분의 1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쌀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 것인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아주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인구의 이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음.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보게 되는데 이걸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국토종합계획이 아까 말씀 올렸듯이 국토의 개발 이용 보전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디가 어떻게 이용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기존의 국토종합계획을 놓고 보면은 그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걸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디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어디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관공서가 어떻게 이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산단이 만들어지고 관공서가 이전하고 이게 다 고정인구가 이동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좀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혼자 내렸었거든요, 과거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의 모든 것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기본이죠.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 투자는 일단은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제 1원칙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올라가 가지고 음. 수익이 생기면 사실은 이제 성공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눈에 보여지는 모든 이런 개발 활동, 네. 이용 활동 이런 것들은 이미 계획에 다 있었던 겁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기생충에 나온 대로 계획이 있었던 것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되는 건 없었던 것들이죠? 예. 그러면 지금 작년에 예.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도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3기 신도시를 어디에 놔야겠다 이런 것들은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음. 이제 인구의 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큰 계획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입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그럼요. 행위들 그리고 예. 개발 뭐 보존 이용에 대한 것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들이다. 네, 맞습니다. 예. 멋진 법이네요. 그럼 일단은 이 법을 알고 있으면 과거 같으면은 일반인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신적인 존재가 됐었겠네요. 이 법을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저도 사람들한테는.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실은 간단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공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경험들인데 네. 예전에 제가 이제 빌라를 참 많이 낙찰받았었거든요. 인천 쪽에서. 그렇죠. 근데 빌라를 낙찰받으면 물론 잘 팔려요. 근데 빌라를 낙찰받으면 그 동네에 현수막이 생겨요. 뭐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네네.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하게 이제 부동산 투자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경매했었어요, 제가. 네. 근데 낙찰받고 현수막 생기고 막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건 사고 그리고 다른 데 낙찰받으면 또 현수막 생기고 물건 사고 그래서 거꾸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저렇게 현수막이 걸리는 곳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나는 그런 지역만 찍으면 되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걸 예측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어떻게 예측해야 되지? 이거 인맥이 있어야 되나? 고급 공무원들한테 정보를 따야 되나? 소스 따야 되나? 이렇게 네. 이제 순진한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미 다 계획에 돼 있어요. 정비 구역도 지정이 돼 있고 우리가 정비 계획을 읽어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을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이거 계획에 다 써 있네. 그래? 그럼 도시 정비 계획 말고 도시 개발 계획은 어떨까? 도시 기본 계획은 어떨까?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 계획은 뭐가 써 있을까? 네네. 국토 종합 계획은 뭐가 써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서 네. 사실은 계획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그거 정도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그 하위 계획까지 알게 되면 구체적인 재개발 재건축까지도 알 수 있다.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당연하죠. 거군요. 그러니까 국토 종합 계획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최상위 계획이고 네. 2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국토 종합 계획이 하위 계획을 세울 때 지침이 되는 계획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설명할 때 행정계획은 구속적 계획이고 비구속적 계획이 있어요. 네. 이 구속적 계획이란 건 뭐냐면 국민들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네. 비구속적 계획은 국민들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국토종합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특히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국토종합계획은 비구속적 계획 아니냐? 그럼 국민들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웃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전혀 아닌 것이 국토종합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직접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행정관청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종합계획을 만들고 또 각 지자체별로 뭐 수도권 정비계획도 만들 수 있고 도시기본계획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같은 걸 만들 때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구속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위 계획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고 그 하위 계획은 또 사실 구속적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국토종합계획의 큰 뼈대를 아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중요하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20년 단위로 세워진다고 하면은 이게 그럼 꽤 오래됐겠네요. 20년 단위로 세워지는 게 맞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5년 단위로 이제 계획들이 또 단계별 계획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이 그러면 개발 종합계획 네. 몇 차예요? 지금 이제 5차죠. 1차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1차가 1970년도부터 시작했죠. 그럼 1차부터 그 5차까지 딱 한번 검토를 하게 되면은 네.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를 알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어. 알 수 있고.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타이밍이 딱 좋은 것이 뭐냐면 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가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든지 계획을 볼 때는 시간적 범위하고 공간적 범위를 봐야 되는데 네. 이 국토종합계획은 공간적 범위는 전국도를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시간적 범위는 20년 단위로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20년 단위가 뭐냐면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차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10년. 예. 멀게는 20년 동안 펼쳐질 것들에 대한 이게 법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저희가 투자할 거, 네. 실제 거주할 거 이런 네. 것들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맞습니다. 계획이겠네요. 예. 그러면 좀 과거 좀 훑어보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1차, 2차, 3차, 4차, 5차 좀 특징적인 거 한 개씩만 좀 어떤 좀 저희가 좀 기억을 해보려고요. 어떻게 활용했으면 되는지 한번. 1차, 2차, 3차는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없고요. 예. 바로 직전 4차만 좀 4차. 말씀드리면 그러면 2020년도겠네요. 예. 2000년도. 2000년도부터 네. 2020년도까지의 그쵸. 계획인데 네. 이 4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것은 뭐 큰 뼈대는 크게 이제 뭐 대내적인 계획이 있었고 대외적인 계획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2006년도에 국토종합계획을 좀 수정을 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방 분권을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걸 좀 피하자. 그렇죠. 이런 취지의 정책들이 발현된 것이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언급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즘 이제 듣고 있는 뭐 행복도시도 그때 개념이 나왔었고 그쵸. 그다음에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 혁신도시. 예, 이런 개념이 이제 사실은 그때 언급된 거거든요. 지방 네. 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2011년도에 국토종합계획을 또 한 번 수정했어요. 10년이 됐으니까. 예, 그러네요. 수정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당신께서 하고 싶은 게 있으셨잖아요. 네. 4대강 사업.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 내용을 좀 수정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고. 네. 예. 그래서 4차 국토종합계획의 뭐 중요한 꼭지는 뭐 그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대내적인 계획, 대외적인 계획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읽어보면은 KTX 역세권 위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수차례 나와요. 아. 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와서 이렇게 검토해 보면 KTX 역세권 위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된 예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 말고도 계획에 언급된 내용들이 실현된 예들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미리 보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5차에 대한 기대가 갑자기 급상승했거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궁금하게 집중적으로 물을 텐데 예. 결국 4차에서는 지방 분권, 예. 혁신도시, 기업도시 추진했던 것들이 그런 근거가 있었던 것들이고 네. 2011년도 이후는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녹색성 4대강 개발했던 것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10년만 한 번씩 개정 수정할 수 있다는 것들도 알 수 있었고요. 예. 5차를 알아볼 텐데 예.
오차를 알아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나온 것들은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내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 상세하게 다 나옵니까? 제가 네. 2011년도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예. 뭐 통계청 그때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사실은 경매정보 홈페이지 구독션이 아니고 사실은 구독션보다 더 많이 들어갔던 곳이 제가 어디냐면 사실은 통계청이었어요. 통계청 들어가서 인구의 이동 예측하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갔던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예. 각 시청 홈페이지, 네. 뭐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하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일단 공공 데이터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데이터가 공짜로 다 공급되는 네. 것들인데 많은 분들이 저 활용들을 그동안 한 20년 안 동안 안 보시죠. 하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씩 이제 이게 네. 또 빅데이터를 긁어와서 이렇게 좀 가공을 해서 좀 제공해 주시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생긴 다음에 그러니까 많은 뛰어난 예.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예.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예.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이거는 선생님들의 주관이 들어간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데이터 방송 분석하는 들으신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이런 공공 사이트들도 많이 검색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게 해야 생각도 됩니다. 해보고 솔직히 저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음. 좋은 사이트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해 예, 공공 예. 데이터를 이용하기가. 왜냐하면 통계청 저도 들어가는데 예. 갈 때마다 이게 사이트 이게 카테고리가 또 헷갈릴 때도 있고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나눠져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런 예. 것들이 있어갖고 뭐딱 누르면 딱 뜨고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토종합계획뿐만 아니고 이제 도시기본계획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 이제 네. 도시기본계획이고 그렇죠. 이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어느 한 도시가 있었을 때 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공간구조하고 생활권계획,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 게 도시기본계획인데 네. 이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자체 홈페이지 가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다운받아 볼 수 있는데 이 홈페이지마다 이 도시기본계획을 찾는 것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찾는 게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시청의 홈페이지는 도시기본계획을 그냥 바로 볼 수 있게끔 노출이 돼 있는 곳이 있고 맞아요. 어떤 홈페이지는 꼭꼭 숨겨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뭐 사실은 찾으려면은 홈페이지 열어놓고 민원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 그렇죠. 네, 민원실. 아니면 도시계획국으로 전화해 보시면 아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번거로우시면 저희 탱크 옥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다 다운받아 놨어요. 진짜요? 예. 그리고 깨알TV네. 예. 그 탱크 옥션 혹시 이거 유료 가입하신 분들만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탱크 채널이라는 카페도 있고요. 탱크 네. 채널에도 이건 유료하고는 상관이 그럼 없잖아요. 무료입니까? 예, 예. 야, 예. 이건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탱크 일단, 채널은 예. 이제 네이버 카페인데 그 안에 들어오시면 국토 종합계획부터 해가지고 수도권 정비계획 그다음에 각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다운받아놨고 그거를 여러분들 보시기 좀 쉽게 좀 저희들이 또 재편집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 최신판이죠, 다. 당연하지 최신판이죠. 옛날에 그리고 올려놓은 거 그냥 누적해 놓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쪽에 우리 탱크 채널에 오셔서 보시면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탱크 채널로 가십시오, 그냥. 네. 그게 제일 좋겠네요.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이제 부동산 저도 공인 중개 사거든요. 네. 이제 15년 되다 보니까 네. 야 도심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게 예.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아마 빠숑님이 그때 공부하셨을 때는 네. 이제 시험용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달달하게 였죠 뭐. 빠숑님은 이제 투자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빠숑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네.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 지금은 이제 저도 이거의 베이스로 칼럼도 쓰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예. 제 5차 국토 종합 계획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예.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2부에서 좀 메인 얘기를 하고 예. 1부에서는 그러면 예. 제 5차 국토 종합 계획이 예. 이전과 다른 거, 예. 또 주목해서 보여야 될 거, 그것만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국토 종합계획뿐만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이게 주체가 지자체건 국가건 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문제점부터 분석을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아름다운 국가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짜겠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문제에 대한 언급부터 출발하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가라는 것은 우리나라가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의 한계가 있고 네.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그렇죠. 문제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인구의 문제예요. 인구의 문제.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생산 가능 인력이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건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불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극화 이런 거. 그렇죠. 아. 격차, 불균형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이 국토종합계획은 이제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선임 연구원들이 네. 이제 사실은 이걸 만드는 건데 네. 당신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 문제하고 이 네. 불균형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걸 해소해야만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진다. 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만들 것인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읽어보실 때 조금 수월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그 법에 대한 근본 목적을 알 수 있는데 네,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네. 그리고 예. 불균형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한 예. 그런 측면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예. 조금 어떻게 방향성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네요. 방향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지만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해서 네.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 큰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네.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네. 인구가 부동산 가치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일 그 중요하다고 인구가 말씀드렸죠. 감소를 해요. 예. 그럼 감소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액면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투자 포인트가 어디가 될지를 이제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잖아요. 과거에는 뭐 다 올랐는데 솔직히 네, 시간 네, 들었는데 네. 안 오른 데도 생기기도 되고 예. 공실도 생기고 뭐 슬럼하게 오히려 생기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뭐 부동산 학계론에서 부증성이라고 하잖아요. 부증성. 그렇기 네. 때문에 토지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죠. 땅값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땅값도 떨어진 데가 생긴다. 예.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투자의 기본은 손해를 안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손해를 안 보려면 땅값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않는 곳이 결국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인구가 모이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모이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모이는 곳이 어딘지 다 국토종합계획에 써 있어요. 진짜요? 정말요. 그러면 정부가 투기를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사라고? 그건 투기가 아니죠. 찍어줬다며 모이는 곳을. 인구가 모이는 곳을 예. 그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예. 선택과 집중으로 인구를 이쪽으로 선택과 모아가지고 집중, 그러네요. 예, 예. 이렇게 국가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모아가지고 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유도해야지. 이건 정책적으로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다만 그렇겠죠. 예. 그 꼭지를 보면서 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 그럼 인구가 이쪽으로 모이는 거구나. 음. 그럼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때 이쪽에 투자하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네. 뭐 국가가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하도 저를 공격하길래 예, 제가 다 예, 올렸다고 예. 얘길래 예, 무슨 말씀인지 뭐 알겠어요. 입지를 찍어줬네 이런 얘기하길래 예. 예, 입지를 찍은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취지로 결국은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는 입지들은 뭐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 괜히 막 투기 주장을 했다는 둥 근데 결국은 궁극적인 것들은 정부에서도 알려준 거네요. 네. 예, 저도 이걸 네. 보고 아마 얘기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모이는 곳, 선택과 네. 집중을 해야 되는 곳, 예. 예 그런 것들이 있단 말씀이신 거죠. 예, 계획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죠. 아 예. 그럼 공부를 하면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당연하죠. 예, 그 얘기는 예. 2부부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네. 그럼 뭐 구체적인 또 입지도 추천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또 이렇게. 아무튼 좀 이게 짧은 시간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 종합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진짜 다행이네.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잊고 있었던 그런 개발 계획들이 예.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예.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가 2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